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금메달, 그 이면에 감춰진 조금 무겁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계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 저 감독 개인의 인성이 문제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몇몇 운 나쁜 사건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이 스포츠계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폭력을 잉태하고 또 덮어왔는지 그 뿌리를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이 문장 한번 곱씹어 보시겠어요? 선수는 자기가 부려야 하는 종이다. 어떤 육체적인 종도 될 수 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실제 가해를 저지른 한 전직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생생한 고백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진짜 많은 걸 설명해 주는데요. 엘리트 스포츠계 내부의 그 끔찍한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수를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거죠. 바로 이 시선에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권력 남용의 결과는 한 사람의 영혼을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피해자의 남편분이 털어놓은 너무나 가슴 아픈 후유증 이야기예요.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며 피가 나도록 긁고 수면제를 한 움큼씩 먹어야만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지옥 같은 삶.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예전부터 있던 관행 정도로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영구적인 트라우마를 남기는 비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대체 어떤 구조가 이런 괴물을 낳았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섹션 1. 권위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방금 확인한 비극을 가능하게 한 거시적인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엘리트 스포츠 권위주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아주 완벽하게 틀어주고 흔드는 위계 질서예요. 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선수는 감독에게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감독은 뭘 무기로 삼길래 이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감독의 무기고에 있습니다. 보세요. 감독은 선수의 경기 출전 시간부터 시작해서 대학 진학할 때 추천서 써주는 거, 실업팀이나 프로팀 드래프트 지명, 심지어 미래의 지도자 경력까지 모든 열쇠를 혼자 다 쥐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운동만 해온 선수들에게 이건 말 그대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성폭력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선수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할 엄두가 날까요? 절대 못하죠. 신고하는 순간 내 아이의 인생 전체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도 꾹 참고 구석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섹션 2, 폐쇄적 합숙소의 비밀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쥔 감독과 절대 약자인 선수를 단절시키는 물리적인 공간을 짚어보겠습니다. 1년 365일 가족과의 철저한 단절. 어린 선수들은 외부의 감시나 보호가 완전히 차단된 채로 1년 내내 숙소에 갇혀 지내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그 합숙소 안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요새화된 감독의 방이 존재하죠. 부모님이나 학교의 눈이 전혀 닿지 않는 이 공간에서 선수는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가장 안전한 공간이 한순간에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밀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가해자들 스스로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한번 보세요. 방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되니까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가해자들은 이 폐쇄적인 합숙소 시스템 덕분에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언제든지 너무나도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폐쇄적인 구조 자체가 범죄를 부추기고 멍석을 깔아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다음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섹션 3, 침묵의 카르텔과 조직적 은폐. 공간이 밀실을 만들어줬다면 이번엔 제도가 그 밀실에 자물쇠를 어떻게 채웠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은폐의 해부학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1단계,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2단계, 당연히 학부모들이 항의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진학이나 취업 보복이 무서워서 결국 사건을 크게 키우지 못합니다. 3단계. 여기서 학교나 협회가 개입하는데요.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느냐? 아니요. 그냥 가해자를 조용한 사직 처리하고 덮어버립니다. 그 결과 4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아무런 전과 기록도 없이 버젓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서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관료주의가 이런 끔찍한 비극을 어떻게 땅속 깊이 파묻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 명확하죠. 방금 말씀드린 이 시스템의 위선이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과거의 성폭력 파문으로 서류상 분명히 영구 제명을 당했다던 한 지도자가 버젓이 다른 지역 체육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딱 걸린 겁니다. 심지어 체육계 관계자들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나누고 어울렸어요. 제도가 범죄자를 처벌하고 퇴출시키기는커녕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거대한 공범 카르텔로 전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이고 노골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섹션 4, 미국의 엄격한 예방 시스템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학생 스포츠 규제 모델을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두 시스템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폐쇄적인 합숙소, 아무런 감시가 없는 은밀한 접촉, 그리고 이걸 덮어주는 조직적인 은폐로 굴러간다면요. 반대로 미국 시스템은 그냥 투명함 그 자체입니다. 지도자와 학생 사이에 엄격한 물리적 경계를 긋고 아예 닫힌 문 뒤에서의 단둘이 하는 면담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만약 학교가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학교가 파산할 수준의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애초에 밀실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날 수 없도록 판을 짜놓은 거죠. 여기서 한 미국 고등학교 코치의 뼈있는 인터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여학생 선수와 닫힌 문 뒤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99.9%는 힘을 가진 어른의 잘못입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절대적인 책임,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때의 모든 책임을 철저하게 힘을 가진 어른에게 지우는 철학인 거예요. 학생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이 명확하고 단호한 원칙, 이게 바로 훌륭한 예방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섹션 5,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시간. 만약 우리가 이대로 이 침묵의 카르텔을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쯤에서 조직적인 은폐가 가져왔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결과 하나를 보시죠.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가톨릭 교회 성추행 사건입니다. 권력자들이 수십 년 동안이나 아동성 범죄를 은폐해오다가 결국 2002년에 언론을 통해 낱낱이 폭로됐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천 건의 소송이 빗발치면서 교구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무조건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은 지금 한국 스포츠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뼈아픈 미래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너희들은 아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거대한 권력과 침묵의 벽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절박한 피해자 부모님들이 직접 만든 인터넷 카페의 이름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저 거대한 스포츠 카르텔을 상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분들의 아픔을 단순히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명확해진 사실이 하나 있죠. 이건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주의, 꽉 막힌 폐쇄적 합숙소, 그리고 이 모든 걸 덮어주는 침묵의 카르텔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끔찍한 구조적 비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금메달의 진짜 대가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호하는 그 메달의 영광 뒤에 가려진 이 구조적인 폭력을 이제는 똑바로 마주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결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이 사안을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